찰나TV 한나입니다. 자,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오늘은 명절에 어울리게 차례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직도 명절에 우리의 차례상에 일본 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진짜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 불매 제품이 한창인 이런 시국에 우리의 차례상에 조상님에게 예를 드리는 이 제사상에 일본 술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 바로 우리 전통주에 대한 아픈 역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그 제사에 쓰이는 주를 제주라고 불렀습니다. 제주는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 정성 들여 누룩을 빚고 발효주를 만들어서 집에서 만든 술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던 것이죠. 자, 그것을 전통 가양주라고 하죠. 원래부터 우리나라는요, 원래는 우리는 술의 국가 아닙니까? 곳곳마다 뭐 인삼을 넣는 것도 있고, 구기자를 넣는 것도 있고, 각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술을 빚는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에 따라서 술을 빚고 집집마다 그것을 제주로 썼었습니다. 이러한 전통 제주가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바로 일제강점기 때 주세 정책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술을 못 빚게 했어요. 그런 바람에 일본식 청주가 안타깝게도 전통 차례주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이게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이런 쌀을 가지고 만든 이런 맑은 술, 그 술을 우리가 지금 청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원래 사케인 것이고 사케를 정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 제사 지내고 나서 이제 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종을 이렇게 마시는 걸 보면서 뭐 저거 우리 전통 술인가 보다. 정종. 왠지 전통 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케일 줄은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술의 역사를 다루면서 우리의 전통 차례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일본 정종이 들어섰다. 우리는 일본 정종으로 계속해서 차례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 여러분 청주라는 것과 탁주라는 걸 좀 간단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청주라는 건 원래 이렇게 누룩을 써서 이렇게 막 짜가지고 술을 만들면 밑에 가라앉은 탁한 부분을 막걸리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맑은 술을 청주라고 원래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주는 양반들의 술이었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음식과 함께 곁들였을 때 그 특유의 향이 느껴지는 청주는 양반 술이었고 막걸리는 일반 백성들의 그런 이제 배도, 허기진 배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의 술이었죠. 그런데 이게 정종이라 불렀던 그런 사케가 청주가 돼버리고 우리의 전통주는 청주란 말도 못 쓰게 돼버려서 그래서 주세법에 의해서 약주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왜 나눠지게 된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단 약주는 일반적으로 우리 술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밀 누룩을 사용을 하고 술색이 노란 황금색을 씁니다. 그래서 황금빛으로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밀누룩을 쓰면 이렇게 노랗게 나옵니다. 하지만 쌀누룩을 쓰면 이렇게 사케는 투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청주는 이런 노르스름한 색깔이었던 거예요. 약주. 그런데 이제 일본식 청주가 이렇게 투명한 색깔인 거죠. 색깔 자체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일본식 청주, 한국식 청주 이러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그냥 우리의 술을 일단 전통 차례주라고 얘기를 할게요. 청주라는 명칭을 못 쓰는 거죠. 우리는 약주라고 해야 됩니다. 일본식으로 만든 술이 청주가 돼버린 거죠. 우리 옛날 역사로는 탁주와 청주가 따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서는 청주는 다 일본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식 청주와 우리의 전통 차례주를 좀 구분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전통 청주는 이제 주세법상 표기를 약주라고 합니다. 일본식 청주는 청주가 되는 거죠. 일단 원료가 달라요. 일본식은 쌀만 넣습니다. 우리는 쌀과 찹쌀을 넣어요. 그리고 누룩이 달라요. 술의 핵심은 또 누룩 아닙니까? 우리의 누룩은요, 전통 밀 누룩을 사용해요. 밀 누룩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빚은 밀 누룩. 그러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밀 누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술을 만들었고 그 특유의 향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일본식 청주는요, 원료가 쌀인데요. 일본식 그 쌀누룩을 또 사용을 합니다. 입국 코지라고 하는데, 이 코지 쌀누룩은 이렇게 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먹는 막걸리도 거의 다 입국으로 만든 막걸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쌀막걸리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전통 막걸리 방식은 원래 밀누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본식 청주는 입국 코지, 쌀누룩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미생물이, 우리의 전통주는 다양한 미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몸에도 좋고 다양한 향과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일본식 청주는 단일 미생물입니다. 자, 특성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지역마다, 집집마다 좀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삼을 넣기도 한다든지 구기자를 넣기도 한다든지 좀 복합적이고 다양성을 띠고 개성이 있다면 일본식 청주는 좀 깔끔하고 단순한 그런 매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전통 청주, 우리의 약주는, 우리의 전통 차리주는 주정이 없어요. 자연 발효로 이렇게 도수가 생기는 건데 일본식 청주는 주정이 들어갑니다. 주정, 바로 알코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정을 가지고 소주도 만드는 거고 그 주정을 첨가해가지고 알코올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술을 만드는 건데 일본식 청주에는 이제 이런 식의 주정이 들어간다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방식이 이제 아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전통 청주는 일본식 청주랑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은 약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담은 여기에 살균 약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청주식, 전통주 방식으로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전통 청주, 일본식 청주, 약주와 청주를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냥 약주, 청주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왜 전통 청주가 사라지게 되고 일본 사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인지 본격적으로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픈 역사인데요. 일본은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은 뒤로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명절도 못 세게 했어요. 설날에 명절 이렇게 세려고 이렇게 하얀색 새 옷 입고 다니면 거기다가 먹물을 막 뿌리고 방앗간도 문을 닫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세법을 만들게 됩니다. 주세법을 만들면서 집집마다 고유한 전통의 그런 전통주를 못 만들게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고 세금을 또 엄청 부과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세법을 발표를 하고 더 강하게 주세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1909년에 최초의 주세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제한 면허제, 면허를 뭐 따야지만 술을 만들게 해준다 하지만 사실상 금지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1916년에는 더욱더 강화된 주세령을 발표하게 돼요. 이 주세령을 발표하고 나서는 집집마다 거의 술을 빚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그 주세령의 내용 자체가 뭐 이제 만들지 말라 이 소리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자가용, 집에서 만든 술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 집에서 다 먹으란 소리야. 타인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가용 술은 그 비법을 알고 있는 제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절대로 주주를 제조할 수 없다. 이거 대를 끊기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비법을 전수할 수조차 없게 만든 거죠. 이러면서 우리의 전통 술은 점점 맥이 끊기게 됩니다. 이 집집마다 비법이 있고 매력이 있고 그 집만의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못 만들게 한 거죠. 이거를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했냐면 벌금이 무려 2천만 원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2천만 원?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가 2천만 원이 쌀 한 가마니 가격이요 10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되니까 뭐 집에서 술을 만들지 말란 소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집집마다 이렇게 전통주를 못 만들게 하면 결국 우리는 술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제사는 지내야 되고 일본 술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 술을 팔므로써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주세법을 만든 거고 또 우리의 전통 술을 못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세령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집집마다 술도 못 빚고 그것으로 수입도 낼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양도할 수도 없고 대를 이어서 기술도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 그럼 무조건 지네 술을 사 먹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때 당시에 일본 주류 광고 모습입니다. 뭐 사쿠라 정종,
뭐 사포로 아사히 맥주 이런 식으로 1911년, 1915년 그때 당시에 신문에 쓰여졌던 광고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일본 술이 막 팔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팔렸냐면요. 어마어마하게 일본 술이 팔리게 됩니다. 우리 전통 술을 못 만들게 하니까 술은 마셔야지. 자, 그래서 1921년 주류 통계치에 따르면요. 일본의 그 청주가 어느 정도 팔렸냐면 57,600석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 1석은 약 180리터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마어마하게 팔린 게 어느 정도의 그 수입이었냐면 1901년 대비 12배나 상승을 했으며 그때 당시 그 수입이 조선 전체,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 전체에서 받았던 세금의 33%가 주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네 술이 엄청나게 팔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도 수입이지만 우리 전통주를 이제 말살하게 하려는 그런 주세법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원래 소금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술을 좀 전매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그때 당시 우리는 유교 국가니까 반드시 제사를 지냈다라던가 뭐 성묘를 갈 때라던가 항상 술이 필요하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입을 얻게 되고 우리의 그런 전통 가양 면허 제조장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 전통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광복 이후에 이을 수 없었냐? 안타깝게도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먹고 죽을 쌀도 없는데 무슨 그 쌀 가지고 또 이렇게 술을 담궈 이러면서 박정희 정부 때 쌀 가지고 술을 못 담그게 합니다. 잡곡을 사용하게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잡곡을 사용하라 하더니만 나중에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라 이러면서 또 전통주를 탄압을 하게 돼요. 또 그 시기가 또 어려운 시기였고 그러면서 점점 전통주는 이렇게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전통주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고집을 통해서 1991년에 이런 식의 전통주를 만든 게 바로 국순당이었고 그때 히트친 게 여러분 백세주죠. 여러분들 옛날에 막 100세주, 50세주 많이 만들어 드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학원 강사 때 이렇게 회식하면은 삼겹살에 100세주, 50세주 많이 마셨거든요. 그렇게 그 고집을 한결같이 이어갔던 국순당에서 전통 차례주, 바로 예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자연스럽게 PPL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착한 PPL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요즘에 또 일본 불매운동 한참이지 않습니까? 예담은 100% 우리 술이에요. 여기 보면 식품의 유형 살균 약주입니다. 알코올 13% 보면은 이게 정제소와 쌀, 국산 100%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밀 누룩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주 방식 그대로 얘를 담아서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예담이 저는 좀 어르신들한테 선물해주기도 좋은 게 여기 보면 600년 전통의 종묘제례 차례주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종묘제례 때 썼던 차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올렸던 그러한 정성으로 만든 술이고 실제로 14년째 종묘제례 때 예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실의 종묘제례 때 예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거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종묘제례주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담은 이번 명절에 우리 차례주에 딱 올리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정말 왕 대우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예담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이런 걸 잘.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컨텐츠 준비하면서 예담이 진짜 100% 전통주고 이거 딱 올리면은 나를 왕대우 해주는구나. 그리고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외놈들 술로 제사를 지내더니 드디어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전통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이 이제 기뻐하시면서 이제 꿈에 나와가지고 로또 번호로 알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 콘텐츠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몰랐다면은 몰라서 사케를 정종을 차례주로 사용을 했다라면 몰라서 그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좀 알고 이게 정말 전통주, 우리의 전통으로 만든 전통주인지 전통 차례주인지 일본식 청주인지 그걸 좀 알고서 차례주로 사용하면 어떨지. 정말 이 국순당은 솔직히 대한민국 제품이고 이 국순당 자체가
정말 우리 기업 아닙니까? 일본 자본 전혀 없는 우리 기업이고 주정도 섞지 않은 100% 발효에다가 또 100% 국내산 쌀에다가 100% 우리 차려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솔직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담으로 차례주 올리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걸 마셔봤어요. 지금 딱 마셔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예전에 제가 먹어봤던 백세주보다 조금 더 깔끔한 맛이고요. 저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명절 음식이 되게 찰떡이라고 생각해요.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약주로 마시면 뭔가 느끼함이 딱 사라지면서 깔끔 담백하고 또 그 약주 특유의 우리 전통주 특유의 그런 향도 있고 여성분들이 먹기에는 좀 달달하기 때문에 소주보다는 훨씬 더 먹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명절에는 원래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음복을 한다고 하죠. 음복.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만나서 차례주 예담으로 음복도 하면서 조상님들에게 이제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저한테 배웠던 지금까지 우리가 차례주로 했던 게 그게 일본식 청주래요. 이 전통주로 제사 지내야지 이러면서 배운 거 여러분들이 좀 아는 척도 좀 하면서 음복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모르고 일본식 청주나 사케를 정종을 제사상에 올렸다면 이번 추석에는 예를 담아 종묘제례주 예담을 정성을 다해서 한번 조상님에게 올려보는 건 어떨지, 진짜 100% 우리 것으로 차례를 지내보는 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 선물용으로 좀 제일 큰 거 24잔 나오는 요거 제일 큰 거 한번 추석 선물용으로 여러분들 선물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종묘제례주 뭔가 고급스러운 패키지고 어차피 추석 때 차례 지내고 명절 때 차례 지낼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도 한치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은 일제치하에서 신음하면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차례를 지내는 그 순간조차 정말 예를 담아서 이 차례상에다가 우리 것으로 음식 다 차리고 나서 여기다가 딱 일본 술로 차례를 지내실 겁니까? 이번 명절에는 반드시 전통주로 우리 것으로 차례를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 추석에는 우리 차례주로 예담으로 바꿔서 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